리플이 또 참여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가는 건가요? 항상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몇 월인지 정말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한번 경제 지표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별의별 이슈를 모았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진행을 맡은 황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와 함께 한 주간의 크립토 소식 전해줄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 박별입니다. 네, 사실은 그다지 안녕하지 못한 게 별님 공교롭게도 저희 녹화 날마다 차트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한간에는 별님이 하락 요정이라는 제가 지금 붙여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주님이 하락 요정 아니셨어요? 책임 전가하기. 네, 어떻게 된 거죠? 저희 녹화 날마다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 2025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차트 보지 마시고 네. 이슈 보면서 좀 마음을 달래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사실 저 안 본 지 3일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일 됐는데 꼭 오늘은 확인을 해봤더니 떨어졌더라고요. 부디 다음 주 녹화 이 시간에는 떡상의 기운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라보면서 물님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시즌2 시작하고 매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마이클 셀러? 땡. 누가 봐도 트럼프 아닌가요? 맞네요. 네, 트럼프죠. 오늘의 주제를 제가 유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합이 안 맞네요. 네. 아무튼 방송일 기준으로 지난주죠. 이 크립토 서밋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트럼프가 그리는 크립토 서밋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네, 여기 올려주신 표지에 있는 이 문서, 요거는 대체 뭔가요? 이 문서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 머릿속에 지금 세일러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마이클 세일러가 크립토 서밋에 참여하신 분들,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관계자, 업계분들 해가지고 제안을 돌렸다고 해서 발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목이 이제 거창합니다. 21세기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전략. 이 내용은 사실 세일러 그 홈페이지 보면 다 등재돼 있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년부터 35년까지 약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전체 유통량의 25%를 매수해야 된다. 525만 개거든요. 우와. 그래서 뭐 그러한 전략을 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르네상스라니 뭔가 이 가상자산의 새로운 큰 변화의 서막의 예고편 같은 느낌인데 과연 크립토 서밋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한 수를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또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별님과 함께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난주 시장은 이것만 봐도 될 정도로 많은 사건과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한 주만 보기엔 조금 너무 하락 위주로만 나와서 조금 스코프를 넓게 잡아서 3월 정도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주 크립토 리저브 선언을 하면서부터 그 3월 3일 이제 가격이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하락을 뒤집는 그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크립토적인 이슈로 상승을 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그런 관세만 나오면 모든 주식이나 이런 게 하락하거나 좀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나빠지는 것 같다. 역설적으로 나빠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아니면 크립토 관련된 이제 자산들이 반등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3월 7일 날 좀 선제적으로 서밋 전에 비트코인 전략자산 행정명령 그 서명을 하니까 좀 선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뉴스가 나오니까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뉴스가 나오니까 오히려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뉴스에서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건 없나? 아니면 더 새로운 건 없나? 라고 해서 실망한 느낌을 명확히 드러냈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월 8일 날 서밋을 진행을 했는데 아마 새벽까지 보셨던 분들은 막 마음 졸이면서 막 보셨을 거지만 결국에는 하락과 행사가 같이 이제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어떤 색다른 뭔가 시장에 영향을 준 다시 말씀드리면 산다, 이제 비축하겠다 막 이러한 뉴스는 없고 그냥 있었던 지금 현재 그냥 뭐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만 언급하고 종료가 되면서 시장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차트만 보면은 확실히 비트가 짱이긴 하네요. 좀 대장 포스가 나요. 비트라서 그래도 12%, 13% 정도 지난 한 주간 조정을 받았지만 알트코인을 보면 뭐 솔라나는 약 30%,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거의 20% 가까이 변동성이 훨씬 커서 상승장 때는 이러한 게 굉장히 이제 좋은 리턴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하락장은 참 변동성이 심해서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르네상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차트가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크립토 서밋을 했다는 거는 알겠는데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르겠고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별님 요약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난 3월 7일 현지 시간 기준, 저희 기준은 8일 정도 되겠죠. 8일에 이제 미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이라고 하는 분들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런 실무자분들 외에 다양한 장관분들, 정부 관계자분들 오시고 업계 관계자까지 포함해서 약 30명 정도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 정말 정확한 인원이나 명단은 사실 나오진 않고 저희가 그냥 참석하신 사진들로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좀 조정을 맞고 실망감을 드러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행사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를 딱 한 줄로 줄여보자면 세계 가상자산 수도를 선언했다. 즉 우리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리딩을 해보겠다, 글로벌에서 라는 좀 의미를 선포했다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트럼프밖에 사실은 모르겠거든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는지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주요했던 인물 말씀드리면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스트래티지, 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 아니면은 이제 크립토 프로젝트 중에 누가 왔을까 하면 딱 두 분 정도가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첫째가 이제 체인링크의 세르게이, 두 번째로는 리플, 저희가 좋아하는 XRP 네. 대표를 맡고 계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이 또 참여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가는 건가요? 이렇게 두 분이 참석해 주셔서 네. 굉장히 좀 손꼽히는 좀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네. 또 많이 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여기 행사에 그 거래소분들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그다음에 심지어 VC분들, 벤처 캐피탈 분들까지 오셔서 다양한 그런 목소리들을 낼 수 있거나 혹은 앞으로 잘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서 조금 브레인스토밍 하는 자리였다라고 좀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파트의 분들이 모이셨는데 이 정도 멤버들이면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올스타전 정도 될까요? 거의 내노라 하는, 이름 얘기하면 알만한 분들은 다 오셨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웹3 어벤져스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좀 인상 깊었던 발언들이 있었을까요?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제가 다양한 분들의 지금 인터뷰, 코멘트를 지금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저는 딱 두 분 정도 찝어보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지금 재무부 장관이신 분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 정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아마 조금 이따도 말씀 나오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이번 행사에서는 굉장히 좀 주요하게 좀 생각해 볼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행사 이후에 코인베이스의 암스트롱의 이 발언을 또 많이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G20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다 해서 영국은 이거를 보유할 것이다 말 것이다, 아니면 독일은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막 다양한 국가에 뭔가 이렇게 물결처럼 좀 이제 영향을 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발언을 비롯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핵심은 뭔가요? 정리를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조금 전에 그 체인링크 세르게이 대표의 얘기를 하면 과거의 부정적 규제 시대는 끝났다 라고 이 행사를 좀 비유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긍정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아무래도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 느낌으로 규제를 덜 하겠다 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어필하셨다, 혹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이 행사를 정리할 것 같고, 조금 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디테일한 거 한 3개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가상자산 규제 및 법안에 관련 내용이 좀 많이 나왔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8월 의회 그 회기가 끝나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 꼭 처리가 되도록 좀 신경 써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제 연방 정부 단위의 준비금을 마련해보자, 신경 써봐라. 그 다음에 연방 정부 단위에서 갖고 있는 가상자산을 다 체크해봐라 라고 한 게 이번 행정명령을 비롯한 이번 조치. 그래서 좀 여담으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SBR이 됐든 아니면 연방정부의 어떤 엔티티, 주소 지갑을 또 모니터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너무 좋은 얘기만 드려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로비와 갈등에 대한 우려를 줬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보통 정치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여기 참석하셨다 라는 얘기가 일부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밈코인을 발행하고 했는데 이건 문제가 없느냐,
라는 이제 논란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sak스가 얘기하기로는 밈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수집품이고 어쨌거나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임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해 주시면서 약간 좋은 점과 부정적인 약간 의견들이 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만 나왔던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리플도 이번에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서밋 이후에 실제로 XRP는 좀 하락을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지난 방송을 보시면 크립토 리저브 발표와 함께 XRP, 에이다, 솔라나 이런 토큰들이 이제 뭐 비축 자산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약간 이런 기대감에 이제 굉장히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데이비드 sak스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그 연유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큰 거대로 말한 거고 미국 정부가 XRP를 보유했을지 아닐지도 난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트루소셜에서 나온 소셜 네트워크의 발언을 보고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다. 결국엔 그래 살 거니? 아니면 보유해 줄 거니? 근데 실제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크게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금고, 디지털 푸트 녹스에 대한 발언을 또 했거든요. 요거는 또 뭘까요? 혹시 포트 녹스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포트리스는 들어봤어요. 이자 녹스도 들어봤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녹스가 녹스 요새, 포트가 요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금고를 보관하는 곳이 미국 켄터키주였나요? 어디 육군 부대 옆에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공간이 요새 같다고 해서 녹스 요새인데 거기에 이제 금을 보관하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도 디지털 포트 녹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보관을 하겠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궁극적으로는 좀 이게 비트코인 전략자산 준비금을 조성을 하고 이것이 국가 단위에 인정을 해줬다. 디지털 자산도 디지털 금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준 그러한 하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포트녹스에는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약 20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중에 11만 2천 개 정도를 비트파이넥스라고 하는 거래소에 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킹범을 잡으면서 압수한 수량인데 이게 미국도 정부에서 법원 판결로 돌려주기로 판결이 나온 거라서 아마 이제 이걸 돌려주면 그런 게 정도로 보유하는 수량이 굉장히 좀 적을 것 같고요. 요거 외에 사실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도 일부 있고 아니면 이더리움이나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비트코인은 준비금이라는 개념으로 팔지 않는 계속 비축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관리처럼 운용을 지금 좀 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팔 가능성도 있고 그러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건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100일 이내에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 가능성은 33% 이런 얘기가 또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게 이제 그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예측 시장에 나온 이제 수치인데요. 아무래도 좀 정확성이나 시장에서 요새는 굉장히 많이 참고하니까 한 번 더 살펴본 자료인데 원래 이게 지난주 크립토 리저브 발표 전만 하더라도 뭐 10%도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행정명령 시행하면서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도 45% 정도? 결국에 50%가 안 되거든요. 그냥 기대감이 이 정도 남아있다일 뿐 현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100일 이내라고 했을 때 정부 취임 이후 100일 이내가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자료를 하나 준비해왔는데 현재 미국 전체 그럼 이 지금 리저브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모두 대중적인 인식이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시빌에서 비트코인 팔지 마 하면서 신시아 루미스라는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게 각 주정부별로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보니까 거부한 것도 좀 보이네요. 맞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주는 거부한 거 아십니까? 그 의원의 주는 정작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좋지 않네. 이미 그런 좀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고려하고 있는 곳이 19곳 정도. 그리고 이것이 제가 살펴보니까 법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상원 하원을 통과하거나 주지사 서명을 받기까지 빨라도 3개월, 길면 1년이 넘게 걸린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텍사스주 같은 데서는 채굴 기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호적인데 올해 안에 뭐 승인되는 걸 볼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이런 나라 전체가 좀 개별적으로 컨센이 생기는 거는, 공감대가 생기는 것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100일 이내에 어쨌거나 설립 가능성은 좀 현실적으로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세계 경제 대국 중에서 1인 미국에서 저와 같은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하나씩 헤쳐갈 만하지 않나. 저만 좀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계속 주정부 단위로 계속 일어나고 네. 이게 사실 돼야 트럼프 대통령도 좀 뭐 얘기할 그런 명분이 좀 쓰지 않을까. 왜냐하면 크립토 리저브에 대해서 혹은 비트코인 지금 전략자산 준비금이나 크립토 서밋이나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건 알겠고 저희는 되게 환호합니다. 네. 저희는 굉장히 환호하는데 일각에서는 CNBC나 이런 데 인터뷰 나오는 걸 보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이거를 왜 보유하려고 하시냐 라고 하는 의견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좀 보유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국보다 미국의 국채가 더 많네요. 근데 이게 저희가 사실 스테이블 코인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한지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뭔가 미국의 국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표 보시는 것처럼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사람들, 저희가 알고 있는 테더나 서클 이런 데서 보유한 미 국채가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한국 같은 경우야 뭐 외환 정책이나 통화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보유하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특히나 이런 USDT나 USDC는 법정 화폐 기반으로 발행하다 보니까 내가 이 돈을 잘 갖고 있다라고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안전한 것이 이자 수익도 주는 미 국채를 사는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계속 보유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국채 보유하는 양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사실은 지금 이 순위가 18위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 한 2023년 정도에는 1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도 많이 사다 보니까 순위 조금 내려왔지만 아까 봤던 패러다임에서 따로 개별적인 조사한 어느 리서치에 따르면 한 5년 내에는 이게 10등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연구도 좀 따로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트럼프는 그러면 미국 국채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산업을 키우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왜냐하면 그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나 혹은 그런 영향을 좀 주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만 한 게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쪽 스테이블 코인 산업을 올해 아마 가장 중점적으로 좀 어필하고 법안 같은 걸 상정시키면서 이 업계의 변화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론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트론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어쨌거나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USDT 말고 USDC가 사실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이런 얘기로 인해서 DC를 굉장히 많이 키울 거라서 말씀하신 트론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일부 계신데요. 근데 제 생각은 어쨌거나 이쪽 산업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 마켓 쉐어, 점유율은 좀 하락할지 몰라도 파이 자체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론에 대한 그런 이런 수수료,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가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이 사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유럽의 미카 법안으로 인해서 테더가 지금 유럽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와 반대로 어제 뉴스를 보니까 태국에서는 USDT를 공식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인정해주면서 사용을 좀 권장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엔 그러한 글로벌 이슈로 봤을 때는 USDT는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하고 그거에 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빗썸에서도 출금 수수료나 이런 거 다 무료거든요. 트론 체인을 통해서 USDT를 활용하고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일부 VC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트론을 USDT에 대한 대체 투자로서 좀 염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마가와 마찬가지로 또 철저하게 미국의 달러 패권을 더 강한 수단으로 이용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국익에 대한 이해관계가 철저히 부합을 한다면 철저히 가상자산을 육성한 동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올린 글 하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근데 BT는 왜죠? 단기적으로는 뭐 매크로 이슈나 아니면 이런 행사에 대한 굉장히 기대에 못 미쳐 실망으로 뭔가 하락세? 조정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정말 백악관 정부 트윗에 이렇게 대놓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이것을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라고 좀 과언이 아닌 그런 행사였고 발언들이었고 그리고 이것들로 하여금 보내는 메시지는 기관분들 이거 안심하고 비트코인 매수하셔서 인플레이션 해지하셔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미국이 시작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좀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립토 쪽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속어 같은 표현이지만 Never sell your bitcoin. 그래서 비트코인 팔지 마시고 잘 보유하셔서 수익을 거두셔라라는 뭔가 우리의 희망까지 담아서 좀 이 힘든 시기 그러나 이런 행사가 갖는 의미와 내용들을 토대로 좀 길게 보시면서 투자 운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방향, 큰 줄기는 잡힌 것 같은데 결국 속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속도로 이루어질지 또 어떤 이벤트들을 기다려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어쨌거나 지금은 매크로 이슈들 잘 유의하시면서 저희 크립토신 자체는 큰 의미에서 모멘텀이 지금 이제 상실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괜히 패닉셀 하거나 아니면은 분위기에 취해서 자꾸 매매를 많이 하시기보단 길게 보시면서 항상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몇 월인지 정말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한번 경제 지표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님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사실 개인 투자자로서 정말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유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라는 그런 매크로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5월, 6월 정도가 되어야 좀 우리 시장에도 좀 좋은 빛이 생기지 않을까? 그 말인즉슨 지금 아직 6월까지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 현금 비중 관리나 아니면은 알트코인 뭐 레버리지 매매 같은 거는 일단 최대한 좀 자중하시면서 지금은 최대한 현금을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알트코인을 매도하기보단 물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평단을 낮추면서 내가 좀 수량을 챙겨갈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에 확신을 좀 기르면 어떠실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 보시다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 아니면 내가 너무 지금 속이 탄다 뭐 이거 내가 갖고 있어도 되냐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월, 6월 메모해 주시고요. 네. 시장이 많이 빠져서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건 너무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정책 부서들이 이렇게 세부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언을 해 놓았으니까 또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또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트럼프가 쏘아올린 공의 향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자료는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한 자료니까요.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의별 크립토 다음 주에도 시의적절한 이슈와 또 데이터에 기반한 양질의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